리얼스프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 TV의 리얼스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서서 많은 이제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계신데요. 저도 교육에 또 종사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도 드리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이런 교육이 만들어지면 어떨지 제가 상상을 해서 한번 적어보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교육이 정말 아주 쉽지 않은 분야이잖아요. 요즘에 또 새롭게 또 2020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또 이어지고 있고요. 또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또 단계적으로 또 고교 학점제 그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과 또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다양하게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교육개혁에서 제가 오늘 포인트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능이 폐지된다면인데요. 일단 수능이라는 것 자체, 그 시험 자체가 이전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요. 저는 수능 세대인데, 수능 세대 전에는 학력고사 시대였어요. 학력고사 시대는 주입식, 암기식, 지식 기반의 문제들로 인해서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그 문항에서 답을 하나 고르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의 문제부터는 이제 통합 사고력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그 문항들과 함께 지문도 길어지게 되고 탐구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다양한 어떤 지식을 통합해서 하는 문제들, 특히나 또 여러 가지 보기들 중에서 모두 고르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였고요. 그렇게 해서 수능 시대가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근데 수능도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되고 있어서 반복되고, 또 어떻게 되면은 커리큘럼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문제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유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훈련되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변화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사실은 입시란 자체가 어떤 점수로, 등급으로 변화되어서 커트라인을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적성에 맞지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그걸 하는 것을 아직은 모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런 점수를 잘 받아서 그 점수에 맞는, 또 어떤 적성에 맞다기보다는 그 점수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대학교를 가서 방황하고 또 전과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또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또 다른 비용이 들게 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도 물론 있으시지만 근데 많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좋은 대학과 좋은 전공,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하게 살고 또 돈을 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에서 수출한 재능, 그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을 찾지 못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누구나 도 알고 있는 경향이지만,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입시가 수능이 폐지돼서요, 학교에서 학생들 뽑을 때 그 뽑는 기준이 점수와 어떤 등급이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얼마큼 이 전공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고 또 수행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폐지가 된다면 단계적으로 학교에서의 학과 공부가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도 그 등수를 매기는 것이 어떤 점수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큼 그 과목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얼마큼 잘 따라가고 있고 자기 어떤 적성과 맞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어떤 증거가 남겨놔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그 학생들마다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의사가 되고 싶고 거기에 대해 사명감을 하고 싶지만 막상 거기에 가기 위한 점수가 잘 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든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 실력이 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입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도는 아이가 얼만큼 적성에 맞고 잘 수행하고 성실하고 그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실제로 조금 시켜보고 거기에 대한 수행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판단해서 결과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계세요. 적성에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점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점수가 너무 아까우니까 또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또 인기 있는 그런 과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에 갔을 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방황해서 또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자퇴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점수로 등급을 학생 선발하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고요. 초등학교 이제 교과 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을 축소해서 배우는 과정에 진짜 필요하고 핵심되고 사회에서 나갔을 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엄마 엑기스로 배우고 거기에 함께 플러스로 남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 창의융합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또 아이들 뭔가 창의성이나 또 융합 사고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겁고 기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잠재력이 개발되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 6년 과정보다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6년을 5년으로 줄인다면 줄인 그 한 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과정도 한 3개년으로 줄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냐면 한 3, 4년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중학교 과정까지 거의 필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고1 과정이 통합 과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1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좀 더 합쳐가지고 이것까지는 정말 아이들의 그 사고력과 논리성과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정말 필수적으로 배워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배워지는 과정을 고1 과정까지 한다면 이 고1 과정까지의 커리큘럼을 중학교와 함께 합쳐가지고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에서 4년, 3년 반도 괜찮고 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쩌면 필수적으로 정말 하는 우리 전 국민이 이 과정을 꼭 배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이들 학습 능력을 잘 길러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튜터링 과정이라든지 멘토링 과정이라든지 코칭하는 그런 학습 코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정말 배우는데 그냥 헐렁헐렁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튼튼하게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그냥 학교에서 공교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적으로 하는 부분도 같이 연합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협업해서 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대학교 과정에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과정까지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은 대학교 과정과 연계해서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에서 특히 1학년 과정에서는 거의 뭐 일반화이든 뭐 교양 수업이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선택하는 뭐 교구 학점제도 진행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전공에 따라서 하고 싶은 공부에 따라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해가지고요. 대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어떤 그 고등학교 안에서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지원할 때는 이제 어떤 수능이 폐지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능이 없기 때문에 그 점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전공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잘 배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과적인 공부를 한 친구도 문과적인 인문학적인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대학교 때부터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연계되는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계속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에 맞게 이어져 간다면 훨씬 더 생각하는 힘이 더 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각하는 힘 자체가 꼭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을 훈련하며 생각하는 힘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책도 읽고 또 어떤 주제에도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또 특히나 학교에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 사이에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커뮤니티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뽑는 기준이 이렇게 아이들이 금방 얼만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그냥 뭐 점수화돼서 면접으로 그 한 번의 시험과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뽑을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예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는 평생 교육 시대입니다. 뭐냐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100세 시대에 갔을 때 한 가지 직업으로 오랫동안, 물론 한 가지 직업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 보니까 애도 계속 우리 청년들이 버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우리 고령화의 이제 또 노인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한테 또 어떤 보급이나 또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 세대의 모든 짐을 다 넘기면 너무 청년들한테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 잘하게 도와주면서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생 동안 교육하고 배우고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서 어떤 새롭게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는 뭐 한 가지 직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2개, 3개, 2잡, 3잡 시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다양한 어떤 변화가 많이 있는 시대다 보니까 한 가지 물건만 팔아서는 안전적으로 그 회사 운영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상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도 계속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로 계속 가다가 변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이렇게 문제 해결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어떤 점수가 높다고, 어떤 과목을 특정하게 잘한다고 해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회에 나가서 모든 게 다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닌 걸 아마 어른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 있게,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잠재력을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수능을 폐지한다, 막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수능을 폐지한다는 말씀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폐지된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제 신문 보니까 허준이 교수님이 이제 많은 상을 타신 분이 수능이 폐지된다면 이렇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마치 수학을 되게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그렇게 많이 풀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또 오히려 점수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 아이가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수학이 진짜 얼만큼 우리 생활에 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우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마 알 거예요. 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독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그 원리와 개념들, 꼭 수학의 어려운 도서를 읽지 않아도 수학을 너무 재밌어서 풀다 보니까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시대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에 따라서 맞춰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고 싶어하는 것은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에 맞춰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회를 또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막상 점수는 높아서 기회는 얻었지만 그 전공을 가서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또 적성에 오히려 맞지 않아서 비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조금 깨워서 개혁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능을 폐지한다면 어떨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창의융합 교육이 필요한 프로젝트형 교육이 많이 보급돼서 좋겠고요. 또 공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교육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맞춤식으로 특별한 교육을 가지고 해야지만 좀 더 그 아이의 잠재력이 개발되어서 훨씬 나라에 우리 또 나라 발전에 또 훨씬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좀 행복하게 바르게 잘 살아서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아이 잘 성장해서 바르게 커서 건강하게 자라난다면 이 사회도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고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될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방법이 될 건데요. 이런 것처럼 뭔가 확실한 그런 방법은 더 개발 운동했지만 뭔가 확실한 그런 방법을 더 간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요. 이렇게
수능을 폐지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제가 슈퍼우먼 대통령이라고 하는 웹소설 썼고요. 그래서 2021년에 네이버 그 웹소설에 올려져서 챌린지 리그에 썼는데 베스트 리그에 올라가서 연재됐고요. 그 책을 이번에 제가 출판합니다.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출판하고요. 거기 안에 슈퍼맨 대통령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내는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공약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교육을 개헌한다면 어떨까? 다양한 공약 중에서 우리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개혁하는 개혁문 한번 제가 책 속에 있는 개혁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책 속에서 제가 어떻게 개혁 썼냐면요. 첫째, 교육개혁을 제대로 실시하는데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 창의융합 인재 개발을 위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요. 프로젝트형 수업을 늘리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교원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교육하는 데 적극 투입되겠죠. 이로 인해서 좀 놀고 있으신 고급 인재들이 좀 많이 투입돼가지고 훨씬 더 활발하게 이렇게 교육의 또 어떤 질이 높아지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 좋겠고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간식을 먹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점심시간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방과 외에도 배울 수 있는 수업들도 높은 퀄리티의 수업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인원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도 교사들 양성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다양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지식 전달적인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의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의 잠재력을 또 끌어올려서 실험케 할 수 있도록 전문 코치를 각 학교에서 배치하면 좋겠고요. 맞춤 학습을 통한 맞춤 성취도 평가를 해서요. 학생들마다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에 맞는 평가를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더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자기주도 학습의 형식을 맞춤 형식으로 바꿔서 다양하게 사람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최대한 또 개별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기회를 주고 그 역량에 따라 원하는 전공과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으로 수능을 폐지하고요. 검정고시와 비슷한 수준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졸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의 검정시험을 대체해서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의 자율화가 있어져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연계하게 하게 해서 대학 전공의 과목을 미리 듣고 또 그거에 대한 적성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전공을 선택하고 또 합격사행을 입시를 또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만큼 적성도에 따라서요. 그리고 산업과 대학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활성화해서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 산업에서도 정말 필요한 과정이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되기 좋겠고요. 맞춤형 대학을 지향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아닌 학생들 재능과 역량에 맞는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예술, 인문 분야 모든 분야의 지원도 활성화되고요. 특히 기초학문 분야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응용과학이 더 응용 분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해외 우수 학교의 활발한 그 정보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주면 좋겠고요. 또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적응력에 따라서 월반이 또 가능해가지고요. 나이가 또 어려도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좀 초중고에 그 대학에 모두 도입해서 조금 그 월반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탄력적인 나이로 사회에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용이 적극적으로 지원돼서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도 또 클린한 또 청렴한 그리고 또 공정한 그런 기부 문화도 더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기회 줄 수 있는 그런 지대 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어린이 친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또 많이 함께 하고 있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인원수가 많아지고 있다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문화 어린이들이 또 자라서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한다면 점점 더 우리나라가 상승해서 포용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요 교육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리얼
리얼스프 TV. 좋아, 좋아, 리얼스프 TV.